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봅니다. 쇼미더민심.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갤럽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운영평가 지난주에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박영식 에디터. 네. 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얼마 나왔습니까? 네, 그 갤럽에서는 그 원래는 화수목 조사를 네. 하는데 요거는 이제 6일부터 7일까지 조사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10%대 턱걸이 수준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11% 예. 긍정평가이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인 86%가 나왔고요. 사실은 한국갤럽 조사가 화수목,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조사한 정례 조사가 지난주 금요일 결과였는데 그때는 16%였거든요. 네. 근데 탄핵 소추안 부결 이후에 15%가 더 빠진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하고 70대 쪽에서는 그나마 각각 17%와 27%가 나왔는데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는 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여가지고요. 네. 굳이 이거 언급하는 건 크게 이제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지역별로 보면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6%로 가장 높은 결과거든요. 그렇죠. 전 지역 중에서. 예. 역시 하지만 10%대였고 뭐 광주, 전라, 서울, 인천, 경기나 강원 이런 쪽은 2%, 11% 이렇게 각각 조사가 돼서 굉장히 지금 윤석열 씨의 그 지지도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의 그 응답층들을 보면 보수층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수 응답층이 빠지는 이유는 아마 계엄 선포 이후에 나는 뭐 이거 여론조사 하나만 하겠다라고 응답을 포기하거나 탄핵 소추안 부결 그리고 뭐 국회 상황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거 응답해서 뭐 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진보층이 391명이 응답했다면 보수는 267명이 응답을 했고 중도는 294명이 표집 성향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11%. 그때는 이틀 정도 했는데 이번에 갤럽이 나옵니다. 금요일 날, 내일 나오면 이게 다 반영도 될 거 아닙니까? 탄핵 이거 폐기된 거 다. 이래 되면 한 자릿수 나올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무슨 네. 뭐 여러 가지 분석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아무리 보수 유권자층이라도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도 네. 이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어려운 거죠. 근데 대통령 뭐 통칭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 방어 논리를 당당하게 국회에서 얘기하는 네. 윤상현 의원이라는 분도 있고 예. 또 이른바 극우 유튜브에서는 이게 뭐 일종의 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이 뭔가에 성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지금 성공한 것이다 이게. 예. 뭐 일종의 뭐 그런 뭐 희한한 세계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는 거냐, 얼마 안 된다는 게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 지금 70대 이상의 경우에 잘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표본수가 적긴 합니다만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27%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70대 27%. 그렇죠. 특정 연령층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보수 유권자층이 봐도 이게 정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지지율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더군다나 새롭다라기보다는 이제 예상했거나 또 어쨌든 간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성으로.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특전사령관의 이제 언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에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이 지지율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댓글에 이 얘기 나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출근도 안 해서 쇼하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일부러 출근하는 척하고. 출근 안 하고 내란이나 반란 모임만 계속 했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반란이나 내란만 계속 짜고 있었다. 된다면 지지율이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늦더라도 이유가 있든지 이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중요한 어떤 일정이 오전에 있어서 뭐 늦었다 또는 그 전날 밤늦게까지 어떤 뭐 외교상의 어떤 주요한 일정이 있었다 이런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뭐 한 달 동안 제대로 출근한 날이 한두 번밖에 몇 번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 맨날 술에 취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했다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솔직하기라도 하든가 나 늦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모드이기라도 하든가 네. 근데 지금 뻥카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네. 차. 근데 진짜 뻥카 뻥차잖아요, 맞아요. 뻥차. 뻥카 맞아요. 뻥카. 예. 네. 은어였대요 그게 그 예. 경찰들의 예. 하여튼 그걸 보내서 오히려 이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왜냐하면 그걸 또 위장 작전으로 하니까 그렇죠. 두 번, 세 번 가야 되니까. 네, 두 번씩 하루에 두 번씩 그러면 가는 셈이 되니까 예. 이 시민들의 출근길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열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다음 날도 이제 그 이제 여당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러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오후 2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제 이 한동훈 이 대표 등등 이제 만나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4시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보자.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왜 이렇게 늦게 만나러 가나. 네. 보면은 그 기사를 보니까는 4시 넘어가지고 이제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출근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전날 뭐 늦게 잤겠죠. 그런 네. 불법적인 행위를 밤늦게까지 했으니까. 네. 그러나 그것도 참 속편한 일이다. 네. 그게 뭡니까? 그 전날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해놓고 잠이 옵니까? 그게?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이런 것 같아요.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하락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네. 흐름들을 뭐 딱히 길게 언급하려고 하는 네. 건 아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믿고 싶었던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이 정부의 행위라든지 이 윤석열 씨의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존중해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정부의 행위 자체를 봤을 때 다 뻥카였다. 다 뻥에다가 라고 확신을 하시거나 아니 조작을 그렇게 잘하더니 이젠 출근 시간에 그 어떤 뻥카를 써서 출근의 행위라는 것을 조작을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높아질 것 같아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지지율은 더 빠질 것 같고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당시 지지율 추이하고 지금 윤석열 지지율 추이 비교해 보면 탄핵 가능성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네. 2016년 하반기부터 30% 초반을 유지를 했다가 10월에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이 커지니까 10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내리 지지도가 많이 빠집니다. 네. 29에서 17% 4주 연속으로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5%까지 급락을 하게 되거든요. 11월 첫 주에.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가결이 됩니다. 5%까지 가면서. 네, 5%까지 가면서 12월 9일에 가결이 되는데 총 시간이 6주에서 7주가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씨와 관련돼서는 지금 갤럽 조사로만 기준을 두고 봤을 네. 때 11월 첫 주를 시작점으로 보면 꾸준히 하락세인 것도 맞고요. 20에서 19, 19에서 16, 네. 지금 저희가 다뤄봤던 11%까지 4주 연속으로 나온 거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흐름을 띈다고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번 주 토요일에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거는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겁니다. 한 아하. 3주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은 뭐 이제 경신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예.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4명 중에 3명꼴로 예. 탄핵에 찬성한다가 74%고요. 반대가 이제 23%로 나왔습니다. 23%나 있네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당연히 광주 전라 쪽이 높고 네. 대구 경북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54%고 부울 경도 꽤 그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이제 69%였고요. 찬성이 69%였고요. 그 외 지역이 70%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전 지역별로 아무튼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탄핵 찬성하는 비율이 높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는 불성립이었습니다. 표결 그 미달로 정독수 미달로 14일 토요일 날 이게 이런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반영돼서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전국을 보면은 네.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방금의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만 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잘못했다가 압도적으로 다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잘못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그나마 반대가 23%가 지금 있는 거는 비상계엄의 지지 여부는 10%밖에 안 돼요. 안 그렇죠. 된다게 87입니다. 그렇죠. 예. 그 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87%가 응답이 나왔다는 거는 네. 그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는 물어보는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의 물어보는 사람 이 답변한 사람의 어떤 답변이 거의 뭐 거의 전부에 가까울 정도로 네. 압도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 비상계엄 선포한 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망설이는 사람들이 왜 있는 거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된 거거든요. 네. 그게 이른바 뭐 이 보수 유권자층 일부의 탄핵 트라우마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판단과 별개로 탄핵을 실제 했을 경우에 정치적 효과가 그렇죠. 정치적 효과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더니 첫째 보수가 분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치르는 대선과 각종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더라. 네. 이게 보수가 분열한 것이 치유하기까지 상당히 이 많은 노력과 이 정치적 자원이 필요하더라.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요 걱정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군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특수한 어떤 이유인데 지금까지 기대를 했던 게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 사법부의 어떤 판결 때문에 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조기 대선을 빨리 치르게 되면은 이 변수가 이제 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변수를 좀 살리고 싶은데 지금 탄핵을 빨리 해버리면 이게 이제 좀 아깝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기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국민의힘의 105명의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그냥 이 투표를 불성립을 시켜버리고 버텨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비상계엄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이 일주일을 거치면서 거의 일주일 가까운 기간을 거치면서 첫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아주 강했고요. 못 견딜 정도로, 그렇죠. 못 견디게 할 정도로. 그렇죠. 예. 이 질적으로 아주 강한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됐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대통령을 그러면 가만 놔둘 것이냐. 일단 내려오게는 해야 된다. 탄핵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동안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일단은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좀 요 상황을 만들고 네. 그러면 자진 사퇴할 때까지의 그리고 자진 사퇴하는 또 혼란기까지는 어떻게 그 상황을 메꿀 거냐? 이 한시 정권으로 메꿔야 된다. 한동훈 한덕수의 한시 정권으로 메꿔야 된다. 요 그림을 좀 한동훈 대표는 만들려고 한 건데 이 한시 정권은 또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려오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직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포기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일단 내려오게 해서 국민들의 비판도 좀 줄이고 국민들도 빨리 내려오라고 하면은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이 한시 정권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맹점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그제 어제 사실은 요거를 용산 쪽에서 타진을 계속 한 거거든요. 네. 왜냐 이 윤석열이라는 분도 지난번 토요일 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 거취까지 포함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네. 약속을 했으니 자. 안을 만들어 왔어. 이제 요걸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용산에서는 이걸 무참하게 지금 걷어차버렸다. 그 얘기죠. 탄핵을 그냥 해라. 하야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나는 예. 하야 할 거면 차라리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볼 그렇죠. 테니까 나한테 하야하라고 하지 마라. 탄핵 하려면 해라. 즉 이게 용산 태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쭉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그럼 남은 선택지는 여당의 남은 선택지는 그냥 윤석열이라는 분이 버티겠다는데 버티는 걸 그냥 두고 보거나 무력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네. 버티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그 수많은 비판 여론을 계속 받으면서 맞으면서 가거나 아니면 탄핵 찬성하는 두 가지 길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탈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탄핵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금 뭐 소장파 의원들이 다 탄핵 찬성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김민하 평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야 안 한다 탄핵 시켜라 괜찮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혀 앞으로 의미가 없을 네. 것 같고 친한계는 사실 저는 뭐 구심점을 잃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사이 한 10번 더 바뀐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또 입장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보도가 아니라고 또 하던데요. 아니 근데 저는 하지 마. 근데 그럴 바 하지 마 그냥. 이러든 말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은 게 저분이 의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가요? 저분이 뭐 본회의장 들어와가지고 가표 부표 찍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게다가 이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도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키면서까지 자신의 미래의 어떤 자신의 미래를 걸면서까지 배팅을 할 이유가 사라져서 이게 보니까 친한계 쪽에서 나올 어떤 찬성표나 반대표에 대한 셈이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요. 그러니까 소신대로 찍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친한계로 분류됐던 그 박정훈 의원인가요? 네. 그분은 거의 친윤계와 맞먹을 정도로 탄핵 반대론자거든요. 이제 그런 소신들을 본다면 아마도 친한계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겠다. 네. 찬성표를 찍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친한계 의원들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색채가 옅은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도 친한도 아닌 한 30-40명 정도의 색채가 옅은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좀 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 표가 좀 중요한 건데 네. 일단은 오늘 조국 대표 대법 선고가 있어서 한 표가 또 어쨌든 전체에서 빠진다고 보는 게 맞고 아무리 네. 비례대표가 승계가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299명으로 일단 두고 싸우니까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이 중에 여기 찬성표 던진다고 했던 조경태 의원 있잖아요. 네. 전 이분은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왔다 갔다 마찬가지로 많이 뭐 했죠. 말이 워낙에 많이 바뀌었기 예. 때문에 찬성하겠다고 했다가 들어가서도 반대표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김재섭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 보시면 일단 사죄와 사과의 의미보다는 첫 문장이 당당하게 새롭게 시작하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혹시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성이 나 있는 좀 억울해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과연 가표를 찍을까 이제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 5표 그대로를 찬성표로 인식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쭉 짚어주신 대로 기류상으로는 뭐 찬성의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은 것도 사실이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친한계 얘기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어제 장동영 최고위원이랑 한동훈 대표랑 심하게 좀 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또 들려오더라고요. 뭐 험한 말도 나갔다고 이렇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친한계 쪽은 우리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대통령실에서 탄핵과 하야 네.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망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극우 유튜브에 너무 빠져가지고 국가 운영을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런 극우 유튜버에서 나오는 말이나 출근 안 하고 유튜버나 보고 반란이나 모여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망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탄핵으로 넘어가면 수사기관에서 윤석열 씨를 구속을 안 시킬까요? 저는 구속이 더 빠를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탄핵하고 나면 바로 서로 구속하려고 들 거고 구속 이후에도 자신의 권한이 살아있을 거라고 지금 맹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이제 앞으로 재표결 했을 때 어떻게 될지인데 지금 원내대표 지금 공석이고 권성동, 김태호 두 사람이 지금 출마한 건가요? 하여튼 2파전으로 되고 오늘 선출될 것 같은데 누가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기존의 셈법대로면 아무래도 이제 권성동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권성동, 않나. 친윤, 권성동. 그렇죠. 뭐 대부분 이제 뭐 그동안의 셈법을 보면은 친윤이 어쨌든 다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욕먹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유대권 이렇게 이제 꼽혔던 대표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가당키도 한 개는 이런 얘기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나왔잖아요. 벌써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게 뭐 구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친윤과 중진들은 요 권성동 의원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한과 그다음에 초재선 의원들은 그래도 이 권성동 의원은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김태우 의원 쪽으로 쏠리는 건데 이게 원내대표 선거 중요한 게 지금 가령 이번에 만약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을 보는 거지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한동훈 지도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게 앞서 뭐 한동훈 대표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윤석열을 따르자 한동훈을 따르자 이 구도가 아니에요. 지금 친윤 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와 늑대의 시간입니다. 네. 뭐 제가 이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다들 그러한 구도와 어떤 상징을 이용하는 것이지 지금 진심으로 야 윤석열을 지켜야겠다 또는 진심으로 야 한동훈이 가자는 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를 옷걸이에다 걸어가지고 막대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 한동훈 있어요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지 한동훈이 뭐 고지를 점령하러 돌격해가지고 돌격하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아이템이 지금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지도부가 이 만약에 토요일 날 탄핵이 가결이 되면 당 지도부가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또 당 대표가 탄핵을 합시다라고 만약에 오늘 얘기를 한다면 또 그것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내부에서 흔드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탄핵 가결되면 자기가 사퇴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전에 메시지가. 그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은 나머지 친윤 최고위원들이 연쇄 사퇴해가지고 그럼 지도부가 무너지네요.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그러면 이 당에서 당의 지도부를 대신하게 되느냐, 당대표를 대신하게 되느냐, 원내대표가 하는 거죠.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이 원내대표가 누가 뽑히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권성동 의원이 지금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권성동 의원이 나는 이 상황 수습되면 2-3달만 하고 그만둘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소화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종합하면은 지금 이 친윤 핵심들 중에 이 그룹에서는 결국은 권성동 의원으로 요 무너지는 한동훈 지도부를 대신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서 상당히 밀어붙일 것 같다. 근데 그게 얼마나 먹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 거울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권 여당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숫자를 좀 세봤거든요. 21대 국회에서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 하는 동안 여기가 당대표가 몇 번 바뀌었는지를 봤어요. 횟수만 지금 12번째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이 내려오면 권성동이나 누구든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해버리면 12번째 당대표 격이 되는 거고요. 비대위원장 권한대행까지 포함을 해서요. 2번의 그 권성동과 2번의 윤재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원내대표들이 당대표격을 하는 게 2번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 3번째 그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하는 거라서 이게 집권 여당의 현 주소가 맞냐 이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혼란의 여당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게 표결이 또 어떻게 결과가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수사 상황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는 영장이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적시가 됐습니다. 근데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고 임의 제출로 일부 받고 아주 극소수 받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뭐랄까요 성의도 없고 공적 의식이 없는 건데 보통 이게 과거에 이제 청와대 시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그렇게 돼요. 이게 그냥 들어와서 수사기관이 들어와서 막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은 이게 외교 안보상의 기밀도 있고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 뒤지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갖다 줄게 뭐 이렇게 해갖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혐의가 뭡니까? 내란 수괴잖아요. 지금 외교 안보상의 기밀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안보 라인상의 뭔가를 지금 찾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이거를 좀 내주세요라고 하면 그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러지 않을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을 그럴 단계가 아니고 요거는 그냥 들어가서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경호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는 게 맞다라고 우기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적인 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박근혜 전 청와대 당시에 이제 수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됐던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도 이 헌재 그 심판에서 적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제 이미 제출을 했다고는 하나 뭔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불응할 시에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사유,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에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긴급 체포, 구속, 윤석열 그 가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뭐 수사기관들은 네. 이제 그렇게까지 할 것이다. 네. 아니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여서 이론으로 보면 논리로 보면 그렇게 가야겠는데 네. 근데 그런 점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은 여전히 이제 걸림돌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뭐 당연히 이 내란 수계의 어떤 수사를 하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한국 아닙니까 또. 그렇죠. 한국의 정치 현실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빠른 긴급 체포와 구속 수사는 이루어져야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이 윤석열이라는 이쪽도 윤석열이라는 분의 입장도 사실 굳이 왜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탄핵 심판으로 가느냐의 문제에서도 이런 방어권의 문제도 좀 고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자연인으로 가느냐, 자연인의 신분으로 가서 이 조사를 받는 거냐, 뭐 이런 문제인 거냐, 아니면 탄핵을 당하더라도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지 않느냐라는 갑옷 하나는 입고 있는 거냐. 요거의 차이를 지금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엄중하고 위중한 지금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예. 태도를 보면 윤석열 씨의 태도를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경로를 잘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계엄 또 하면 되지만 혹은 뭐 국회의원들을 못 잡아들였다고 막 누군가를 다그치고 이런 정황들이 이미 보도가 됐는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니들이 나를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들이 나를 탄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저희가 법과 원칙 아니 이건 윤석열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이고요. 네. 헌법, 법치 있는 그대로 사실 적용하면 왜 긴급체포 못합니까? 당위론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죠. 법적으로도 할 수 있죠.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예. 그런 뭐랄까 지금 자신의 대통령 권력을 정말 겁없이 바라보고 있는 자는 대통령 후보 당시 문재인의 권력에 대해서 그 5년짜리 권력 뭐나 되냐고 겁이 없다라고 해놓고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은 윤석열이 돼버렸고요. 말을 뱉는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런 표현대로 법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이 그 망상에 빠진 자에게는 답이 없다. 예, 때론 몽둥이가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 몽둥이도 제대로 작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